자동차 정비 기능사 2013년 4회 41에서 60번까지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41번 반도체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번 고온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한다, 2번 예열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작동한다, 3번 내부 전력 손실이 매우 적다, 4번 극히 소량이고 경량이다. 반도체의 장점이죠. 반도체의 장점은 일단 고온, 답은 틀린 건 1번이고요. 고온에서 안정적으로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동작을 할 수 없는 건 요거는 이제 단점으로 볼 수 있겠죠. 단점으로 볼 수 있고요. 온도가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쿨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게 반도체 시스템입니다. 42번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마주대고 결합한 것은 1번 캐리어, 2번 홀, 3번 다이오드, 4번 스위칭. N형하고 P형 단접합이죠. 단접합은 다이오드를 말합니다. 43번 자동차용 AC 발전기에서 자속을 만드는 부분은 1번 로터, 2번 스테이터, 3번 브러쉬, 4번 다이오드. 발전기를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로터가 있습니다. 가운데 로터가 있고요. 가운데 로터에 전원을 줄 수 있는 슬립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브러쉬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스테이터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속을 만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자속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속이 생겨서 로터가 회전하면은 이 자속이 스테이터를 때리죠. 때리면서 스테이터는 3상 교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속을 만드는 부분은 로터 부분입니다. 44번 기동전동기에서 회전하는 부분이 아닌 것은 1번 오버러닝 클러치, 2번 정류자, 3번 계작 코일, 4번 전기자 철심. 기동전동기죠. 기동전동기는 그래서 전기자가 있으면은요, 전기자 요 뒷부분에 정류자가 있고요. 얘는 전기자가 되고요. 전기자에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게 전기자 철심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오버러닝 클러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하지 않는 거는 3번 계작 코일. 45번 축전지 전액 비중을 측정하였더니 1.18이었다. 축전지의 방전율은 비중값은 완전 충전 시 1.28이고 완전 방전 시 비중값은 1.08이다. 그래서 요거 방전율 구하는 공식은요, 완전 비중 마이너스 완전 방전에 대한 비중, 그 다음에 완전 비중, 완전 충전 비중이다. 완전 충전 마이너스 측정 시 비중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완전 충전될 때 1.280 마이너스 완전 방전 때 1.080, 완전 충전 때 1.280 마이너스 내가 비중 측정 시니까 1.180 해서 그 다음에 이거 퍼센테이지로 하니까 곱하기 100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0 해주시면은 50%. 답은 3번입니다. 46번 자동차의 IMS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배터리 교환 주기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2번 스위칭 조작으로 설정해둔 시트 위치를 재생시킨다. 3번 편의장치로 장거리 운행 시 자동 운행 시스템이다. 4번 도난 방지 예방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IMV는요, 저희 운전 요거는 운전 자세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고 원래 내가 시트 포지션 맞춰 놓은 걸로 재생시키는 거. 답은 2번을 되는 거고요. 배터리 교환 주기를 알려주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이게 좀 그나마 비슷한 건요, 이제 BMS 정도를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이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장치로 장거리 운행 자동 운행 시스템은 이거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난 예방을 하기 위한 거는 이제 도난 경보 시스템에서 스마트키 시스템, SKM 유니트 또는 스마트키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7번 편의장치에서 중앙 집중식 제어 장치, 에탁스의 입출력 요소의 역할로 틀린 것은 1번 모든 도어 스위치는 각 도어의 잠김 여부, 2번 인트 스위치는 와셔 작동 여부, 3번 핸들 록 스위치는 키 삽입 여부, 4번 열선 스위치는 열선 작동 여부. 답은 2번 인트 스위치는요 볼륨입니다. 내가 요건 이제
오토 와이퍼를 이제 오토로 놨을 적에 이제 빠르기 속도 즉 그 오토로 놨을 적에 이제 우적 감시에 따른 와이퍼 속도를 이제 조절하는 거를 인트 스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48번 점화 코일에서 고전압을 얻도록 유도되는 공식으로 올바른 것은 요거 유도 공식이죠. 그래서 유도 공식은 보통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어차피 요거 뭐 E1은 뭐 1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보통 입니다. E1 그러니까 E1, E2 그다음에 N1, N2 그래서 1차 전압, 2차 전압, 그 다음에 1차 코일 권수, 2차 코일 권수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요, 2차 전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법은요, 2차 전압 같은 경우는요, 1차에 얼마만큼의 전압이 공급됐냐, 그 다음에 이제 권수비입니다. 권수비는 저희 효율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간 게 얼마냐, 그 다음에 나온 게 얼마냐. 그래서 1차 코일에 감긴 수분의 2차 코일에 감긴 수. 그래서 요거 찾으시면은 답은 3번이 되겠죠. 49번 축전지의 극판의 작용 물질이 동일한 조건에서 비중이 감소되면 용량은 됩니다. 1번 증가한다, 2번 변화 없다, 3번 비례하여 증가한다, 4번 감소한다. 극판의 작용 물질이 동일한데 비중이 감소된다고 해죠. 비중이 감소가 되면은 용량은 감소가 됩니다. 답은 4번. 50번 그림과 같이 테스트 램프를 사용하여 릴레이 회로의 각 단자를 점검했을 때 테스트 램프의 작동이 틀린 것은 단 테스트 램프의 전구는 LED 전구이며 테스트 램프의 접지는 차체 접지이다. 즉 여기는 차체 접지를 한 거고요. 얘는 지금 LED 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B 단자는 점등된다. 2번 L 단자는 점등되지 않는다. 3번 S1 단자는 점등된다. 4번 S2 단자는 점등되지 않는다. 일단 틀린 거는 4번 S2 단자는 점등되지 않는다. 자, B1을 B 단자에다 하면은 여기는 빗불선이 자, 빨간색으로 빗불선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빗불선이 S1을 타고 들어가서 코일 타고 들어가서 S2까지 이렇게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B도 여기 스위치까지는 어쨌든 전압이 와 있는 거죠. 12V가. 그러면 LED를 여기 테스트 램프를 B에다 대면은 여기 12V 통해서 접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점등이 되고요. L단자는 어쨌든 점등이 되지 않는 거죠. 왜? 12V 빗불이 없죠. 그 다음에 S1 같은 경우도 12V가 들어왔기 때문에 점등이 되는 거고요. S2도 12V가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점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51번 구급 처치 중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의식, 2번 상처, 3번 출혈, 4번 안정.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입니다. 요거는 구급 처치 중입니다. 구급 처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정을 취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의식이 있는지, 상처는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출혈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52번 제동력 시험기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타이어 트레드 표면에 습기를 제거한다. 2번 롤러 표면은 항상 그리스로 충분히 윤활시킨다. 3번 브레이크 페달을 확실히 밟은 상태에서 측정한다. 4번 시험 중 타이어와 가이드 롤러와의 접촉이 없도록 한다. 답은 2번 롤러 표면에 그리스를 충분히 윤활시킨다 라는 거는요 이제 미끄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53번 기동전동기의 분해 조립 시 주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관통 볼트 조립 시 브러쉬 선과 접촉에 주의할 것, 2번 브러쉬 배선과 하우징과의 배선을 확실히 연결할 것, 3번 레버의 방향과 스프링 홀더의 순서를 혼동하지 말 것, 4번 마그네틱 스위치 B 단자와 M 단자는 구분해서 주의할 것. 그래서 주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제 2번으로 여기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54번 기관의 운전 상태를 점검하는 부분이 아닌 것은 1번 배기가스 색을 관찰한다. 2번 오일 압력 경고 등을 관찰한다. 3번 오일팬의 오일 양을 측정한다. 4번 엔진의 이상음을 관찰한다. 운전 상태죠. 운전 상태에서 관찰할 수 없는 거는 오일팬의 오일 양입니다. 요거는 엔진 정지 후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55번 다이얼 게이지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분해나 청소, 조정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2번 게이지에 어떠한 충격을 가해서도 안 된다. 3번 게이지를 설치할 때는 지지대의 암이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해야 된다. 4번 스핀들에 주유하거나 그리스를 발라서 보관한다. 답은 4번입니다.
저희 측정용 공구죠. 측정용 공구들은 저희가 뭐 분해하거나 청소하거나 그 뭐 0점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일부 있지만 대부분 0점 조정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게 발라서 보관, 즉 그 그리스 등 같은 경우를 발라서 보관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있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이거는 측정용 공구 같은 경우는요, 그냥 간단하게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56번 일반 공구에 대한 사용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렌치에 파이프 등 연장대를 끼워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번 녹이 생긴 볼트나 너트에는 오일을 넣어 스며들게 한 다음에 돌린다. 3번 조종 조의 잡아당기는 힘이 가해져야 한다. 4번 언제나 깨끗한 상태로 보관해야 된다. 답은 3번. 이 조종 조는요, 스패너를 예를 들게요. 스패너로 본다면은 이렇게 앞쪽이 긴 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이 이렇게 좀 짧게 되어 있습니다. 조종조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조종조가 있으면은 얘를 돌리면은 좌측으로 돌리든 뭐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으로 올리면은 요 아랫부분이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면서 여기에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힘이 걸리는 거는 여기 위에 헤드 부분에 걸려야 되지 조종조 부분에 힘이 걸려서는 안 됩니다. 답은 3번. 57번 드릴로 큰 구멍을 뚫으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1번 작은 구멍을 뚫는다. 2번 금속을 무르게 한다. 3번 드릴링 커팅 앵글을 증가시킨다. 3번 4번 스핀들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 큰 구멍이죠. 큰 구멍은 일단 작은 구멍입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을 적에는 저희가 요 철판 안에 요만한 큰 구멍을 뚫겠다라고 하면 한 번에 큰 게 뚫는 게 아니라요, 작은 것부터 해서 점점 큰 사이즈로 이제 넓혀 가시면 됩니다. 58번 산업안전보건 표시 종류와 형태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낸 표시는 1번 탑승금지, 2번 보행금지, 3번 접촉금지, 4번 출입금지. 이거는 보행금지 표시입니다. 59번 귀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단조작업, 2번 제관작업, 3번 공기 압축기가 가동되는 기계실 내의 작업, 4번 디젤엔진 정비작업. 귀마개 착용이죠. 귀마개 착용하는 건 디젤엔진 정비작업. 60번 전자제어 시스템을 정비할 때 점검 방법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1번 배터리 전압이 낮으면 고장 진단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점검하기 전 배터리 전압 상태를 점검한다. B. 배터리 또는 ECU 커넥터를 분리하면 고장 항목이 지워질 수 있으므로 고장 진단 결과를 완전히 읽기 전에는 배터리를 분리시키지 않는다. C. 점검 및 정비를 완료 후에는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15초 이상 분리시킨 후 다시 연결하여 고장 코드가 지웠는지 확인한다. 일단 요거는 다 맞는 얘기고요. 1번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전압이 낮으면 예를 들어서 9.0V 이하까지 떨어지게 되면요, 웬만한 유니트들은 이제 사용 범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캔 신호를 사용하는 것들은요, 보통 캔 신호 같은 경우는요 9.0V에서 보통 한 16.0V 사이에서만 정상 작동하고요.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고장 코드를 같이 발견할 수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압 상태는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하거나요, 아니면 엔진 ECU 쪽 단자, 즉 다시 엔진 ECU 쪽으로 들어가는 거나 이제 각종 유니트로 들어가는 전압을 아예 제거할 수 있는 커넥터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은 DTC 코드라는 게 삭제가 됩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DTC 코드는 이제 고장 코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DTC 코드가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분해 전에 반드시 DTC 코드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진단기를 사용해서 여기 DTC 코드, 즉 고장 코드를 지울 수도 있지만요, 진단기가 없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단자를 15초 이상 탈거하고 재부착하면 고장 코드가 대부분 지워집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A, B, C번 다 맞습니다.